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의 머릿글자를 따서 CBR, ABC, NBC 등으로 부르며 독가스 등의 화학무기, 세균 등의 생물학무기, 방사선 혹은 방사능 등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상황을 뜻합니다. 화생방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사용해 싸우는 전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화생방을 이용해 벌이는 전쟁은 순식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져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환경 오염까지 초래합니다. 화생방전에 사용하는 물질들을 분류해보면 독성이 강한 화학작용제를 사용해 사람이나 동물을 살상하거나 행동을 무능화시키고 지역이나 물자 사용을 방해하는 화학전,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게 사상 질병의 발생과 물질 부패 및 오염을 시키기 위해 전염성이 강한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독소를 이용하는 생물학전, 핵무기에 의한 대량 살상 및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 동물의 살상을 주거나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핵 및 방사능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화생방 관련 전쟁과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독성 가스,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생, 치료와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사고와 테러 등의 악의적인 사용도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화생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까지 파괴시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각종 질병과 오염물질을 남기는 등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화생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화생방으로 인한 전쟁과 테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 물자로는 보호의, 탐지지, 신경해독제,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동 용액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체 물자들은 주변에서 획득이 용이하고 일정 수준의 방호는 가능하나 일시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생방 상황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공격 시 행동 요령입니다. 화학 공격은 독성이 있는 가스나 액체, 고체를 살포하여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생방 경계 경보 시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가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 비닐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호흡기와 몸을 보호합니다.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건물 상층부나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창문, 출입문을 닫은 후 오염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 환풍기 등을 끄고 공기 흡입구를 닫도록 합니다.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모드로 설정하여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한 채 신속히 오염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TV, 라디오 등을 시청하며 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실내에서 대기합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 공격 시 행동 요령입니다. 생물학 공격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으로 살상을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인데요. 생물학전이 예상되면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실내에 머무르며 외부의 호흡기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해충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물은 15분 이상 끓여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거나 동물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오염된 물질이나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막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핵 공격 시 행동 요령입니다. 핵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는 주변의 상황을 전파하며 가까운 건물 지하나 배수로 등을 찾아 신속히 대피합니다. 핵 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도록 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책상, 식탁 등 엄폐물 아래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에는 발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를 바닥에서 떼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비나 눈, 먼지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몸에 닿지 않도록 비옷, 우산으로 보호하며 정부 지도하에 오염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낙진 오염 시는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의료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화생방 공격이 끝난 후에는 민방위 대원들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구조 및 소화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 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 또는 피부 제독제로 제독하고 증상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해독제를 주사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등에 빨리 신고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1. 호흡을 멈추고 휴대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냅니다. 2. 정화통 고정캡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냅니다. 3. 휴대주머니 내 안쪽 속주머니에서 밀봉 포장된 전쟁용 정화통을 꺼냅니다. 4. 밀봉 포장지의 절개 부위를 따라 절개한 후 정화통을 꺼내 정화통 둘레띠에 표시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5. 두건을 쓰고 안면부의 고무면체가 코와 입, 턱에 밀착되게 착용합니다. 6. 방독면을 얼굴 중앙에 바로 놓이게 조정하고 머리끈을 조입니다. 7. 안면부 내부의 잔류가스를 훅 불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8. 손바닥으로 정화통에 흡입구를 막고 숨을 들이쉬어 공기가 흡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공기가 흡입되면 3번에서 5번의 순서를 반복해 실시합니다. 화생방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50여 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고는 총 276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과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올해 지진 피해까지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의 해방은 국가적 책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미리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자연적 재난의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태풍, 호우, 폭풍, 폭풍우와 같은 풍수해, 대설, 해일, 지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풍수해의 피해와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건물의 파괴, 고압선,
철탑 도개로 인한 감전사고, 농작물 피해, 침수